메디치에게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당신이 알바티니 대 메디치라 하옵니다. 황제폐하. 지금 나이가 15살이라고 했던가요?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우연이군요. 실은 저도 15살에 집을 나와 모험을 시작했죠. 메디치 가문과의 인연도 그 무렵이었고요. 저 역시 어려서부터 황제폐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황제폐하와 내가 속한 메디치 가문의 인연은 특별했다.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땅은 구제국령이라 불리며 격동의 시대를 겪고 있었다. 다행히 비극의 시대는 혁명조직과 민중의 손에 의해 그 끝을 고했고, 이 땅은 신 게이시르 제국이 되어 새로운 시대로 도약할 수 있었다. 그 혁명조직에는 메디치 가문과 황제폐하가 있었으며 나는 메디치 가문을 이어받은 자였다. 알바티니 대 메디치. 그럼 앞으로 잘 부탁하겠습니다. 그렇게 메디치 가문을 통해 맺어진 황제폐하와 나의 인연은 앞으로도 계속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6년 뒤, 다가오지 마라. 언제부터였지? 나한테 접근한 것도 전부 계획적인 행동이었나? 당신이 나를 쏠 수 있을까? 나와 황제폐하는 서로 무기를 겨누고 말았다. 6년 전 비프로스트가 공국에서 제국으로 체제를 바꾼 이후 왕당파와 공화파 간의 내전이 계속되고 있어. 왕당파는 모젤 2세를 중심으로 한 독재 권력자들의 세력이고, 공화파는 이에 맞서는 세력이지. 현재는 공화파의 패배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해. 그런 상황에서 공화파가 우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이군요. 비프로스트의 공화파는 크리스티나 황제에게 접근해 도움을 요청했다. 그들의 요구 조건은 다음과 같았다. 비프로스트의 왕당파와 그 구심점인 모젤 2세를 몰아내는 데 협력할 것, 비프로스트 영토를 제국 소유로 하되 자치령으로 편입할 것, 비프로스트 공화파들의 신분과 능력을 제국에서도 동등하게 인정할 것. 솔직한 감상을 이야기하면 고된 일을 우리에게 떠맡기고 맛있는 부분은 그들이 가져가겠다로 보이긴 합니다만, 그게 외교라는 것이지. 이 제안을 수용할지는 나 혼자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공화파를 지지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 만일 이 제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공화파는 패배할 것이고, 모젤 2세의 다음 타깃은 우리가 될 거야. 가능성은 높습니다. 하지만 공화파를 돕겠다는 선택지를 가져간다면 전장은 비프로스트 영토로 한정될 테지. 10년 전 난 비프로스트의 대군과 맞선 적이 있었어. 기간테스 산맥이라는 대자연의 벽과 비룡 드레이크를 이용한 발키리의 입체적인 공세는 그들의 가장 큰 무기였지. 그런데 같은 힘을 가진 공화파 발키리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면 좀 더 수월하게 그들에 맞설 수 있을 거야.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신뢰와는 별개로 동질감 때문일 거야. 나 역시 혁명조직 출신으로 절대 권력에 맞선 일이 있었기 때문이지. 그들은 모젤 2세 체제라는 기존의 틀을 부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 하고 있어. 설령 자신들의 조국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제국에 속해 있는 자치령이라는 한계에 갇힌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분명 올바른 답을 내리기 위해 노력하겠지. 그렇기에 그들을 지지해주고 싶은 거야.
어떻게 생각해? 네? 또 딴 생각하고 있는 거야? 친위대장으로서 직무유기잖아. 크리스티나 황제. 그녀는 나를 신뢰한다. 그리고 나와 그녀가 단둘이 있을 때는 공적인 자리에선 보이지 않는 신뢰 이상의 어떤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무슨 이야기 중이셨죠? 부하복이 없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건 내가 친위대에 들어오기 전 황제를 호위하던 어느 부하 이야기. 흑발의 짧은 머리에 권총을 사용하던 보이시한 여성으로 황제가 총애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 지금은 그녀를 곁에 둘 수 없게 됐다고 한다. 그래서 가끔 불안할 때가 있어. 당신도 날 떠나는 날이 오지 않을까. 혹시나 검을 뽑아든 당신이 내 앞에 서는 날이 오지 않을까. 알바티니는 내게 등을 돌리진 않을 거지? 글쎄, 필요하다면. 거기선 말만이라도 절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같은 말을 해야 하는 거 아닐까? 아무튼 부하가 딴 마음 먹지 못하게 황제 일을 열심히 해야겠는데? 요즘 많이 피곤한 것 같은데 괜찮아? 사실 이번 휴가는 당신이 걱정돼서 낸 거란 말이야.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긴. 그렇게 꾸벅꾸벅 하다가 깨어났더니 난 이미 죽어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 전부터 느끼는 것이지만 황제 폐하는 굉장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는 버릇이 든 걸지도 모르지. 피곤해서 꾸벅꾸벅 할 바에야 차라리 잠시 눈이라도 붙이는 게 좋겠어. 자, 황제 명령이야. 저는 그녀가 뻗은 손에 이끌린 나는 그녀의 어깨에 기대는 모양새가 된다. 이대로 무거운 눈꺼풀이 감기면 그대로 잠들어 버릴지도 모른다. 리실리의 재상이 이 모습을 보면 놀랄 겁니다. 그땐 결혼 발표라도 할까? 이런 게 극단적인 얘기라는 겁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해도 되겠습니까? 곤란한 질문만 아니라면. 왜 저를 친위대장으로 선택하셨습니까?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맹세하건대 연줄 같은 건 절대 아니야. 친위대에 뽑히고 친위대장으로 올라선 건 모두 알바틴이 당신 실력으로 이룬 거야. 물론 알바틴이 당신이 친위대를 지망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요즘 같은 시대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건 어려운 일이잖아.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일까, 그걸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혼란스러워. 그런 점에서 나는 같은 뜻을 이룬 동지이자 친구로서 너희 부모님을 신뢰하고 있어. 너희 부모님도 날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고. 아마 그 말은 사실일 것이다. 그녀는 나와 내 동생의 비밀을 알고 있다. 내 부모님은 나와 내 동생에 대한 어떤 비밀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썼다. 설령 그로 인해 부모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고 오해로 인해 다른 귀족들 사이에서 귓말을 듣기도 했지만 상관 안 하셨지. 그런데 부모님은 그 비밀을 황제에게 이야기했다. 그건 아마 신뢰하는 상대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난 당신이... 어머, 어느새... 친위대로서 언제나 함께해줘서 고마워요. 그럼 좋은 꿈 꿔요.
또 그 꿈인가? 그 꿈은 대체 한두 번으로 끝난다면 무시해도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 꿈이 몇 번이고 반복된다면 얘기가 다르지. 나는 이에 대해 크게 두 가지 견해를 가지고 접근하고 있다. 첫 번째는 내 과거의 모습이라는 가설이었지. 꿈이라는 것이 내가 경험한 일을 비추는 것이라 한다면 그 꿈은 내 잃어버린 과거에 대한 어떤 실마리가 될지 모른다. 하지만 꿈속의 풍경은 처음 보는 이질적인 모습이었고 거기다 의상 복식도 어느 민족의 것인지 알 수 없었어. 실제로 꿈속 풍경과 같은 장소를 찾기 위해 몇 차례 여행한 적도 있지만 같은 풍경은 어디에도 볼 수 없었지. 그래서 두 번째로 내세운 건 다른 세계의 기억이 흘러들어온 것이라는 가설. 꿈속에 비친 풍경은 적어도 현재 우리가 갈 수 있는 장소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었다. 그렇다는 건 내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세계가 존재하고 그 풍경이 꿈을 통해 비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가설은 꿈이라는 수단을 통해 다른 시대 혹은 다른 세계인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이 가능한지를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자각몽이나 내면 세계의 가설은 아직 픽션의 영역에 머물러 있다.